Few things have changed the world as profoundly as the automobile and the computer. And while they were born of different eras, they've actually been on the same journey. Each propelled us forward into a new age with new ambitions. Along the way, we created new engines and chips, faster and more powerful. We got more creative and innovative, more streamlined, more efficient. ARM technology gave rise to the mobile era, driving the expansion of mobile phones, tablets, and virtually every portable connected device. Then, as the car and computer rocketed down the road toward the future, their lanes merged and their journeys became one. Computing power helped us navigate our journeys with onboard digital systems,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just a touch away. Keeping each other close, keeping each other safe. And with ARM technology everywhere in the world around us, it was only natural to be everywhere in the cars that move through it. Brake systems, accident avoidance systems, drivetrains, steering,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dozens of sensors in the systems you see and the ones you don't. As we move into a new era of transportation, ARM is driving innovation, architecting energy-efficient intelligence for tomorrow's vehicles, with new levels of connectivity, efficiency, and autonomy. Automotive and ARM. Together, we're building the future of mobility for everyone. 안녕하세요. 암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FA 디렉터 정성훈입니다. 오늘 The Massive Deployment of Vehicle Autonomy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사후 오토모티브 업계 포지셔닝과 특히 오토모티브 업계의 방향성, ADAS라든가 자율주행과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대한 암사의 하이레벨 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IP 업체로서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즉 저희 고객사를 위한 IP 솔루션에 대해서 짧게나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에 대한 업계와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ARM 기반 제품의 시장 출하량에 대한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ARM 아키텍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IoT나 센서부터 세계의 넘버원 슈퍼컴퓨터까지 매우 스케일러블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 결과 작년 2021년 12월까지 ARM 기반 제품의 누적 출하량이 무려 2,150억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ARM사가 설립된 이후 2015년까지 700억 개가 출하되었고, 특히 최근 6년 만에 추가로 1,400억 개가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ARM 기반 반도체 출하량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것은 컴퓨팅이 필요한 어떤 곳이든 ARM 아키텍처, ARM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고, 최고 컴퓨터 아키텍처로서 입지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은 IoT 장치, 스마트폰, 슈퍼컴퓨터에서 사용되듯이 비슷하게 차량 내에서도 모든 전자장치에서 ARM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당 50여 개 ARM 프로세서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ST, NXP, 인피니온 등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으로는 오늘 발표를 함께 해주실 텔레시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가 있으며 모두 저희 ARM사 고객입니다. 특히 상위 15개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모두 저희 ARM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들여다보면 작은 센서들부터 저희 ARM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고요. IVI의 경우 실제 80% 이상이 저희 ARM을 기반으로 설계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ADAS라든가 자율주행과 같이 가장 진보적 컴퓨팅 솔루션에서 또한 AR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업계는 사회로부터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로 첫 번째로는 내연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자 및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도전은 기술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기회이며 차량 전체 수준에서의 아키텍처나 개발 프로세스를 변경, 즉 개선할 수 있는 절대적 지혜로 보이고 아마 100년에 한 번쯤 나오는 기회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프티, 즉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130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신체적, 심리적 부상자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수백만 명 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에이다스나 자율주행을 여전히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사고는 인적 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규제 당국들은 사고와 그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고급 차량과 로보택시와 같이 환상적인 자율주행 혁신도 있겠지만은 이와 별개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술의 혁신을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고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빨리 해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마지막은 차량 내의 사용자 경험의 혁신입니다.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스마트폰과 다양한 소비자 기기로부터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 있었고 다들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자동차 안에서의 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용자 바람이 여기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에이다스 도입에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다스는 명확히 확실한 성장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안전 규제들이 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들은 자동 비상제동, 후진 카메라, 자동 충돌 방지 등 에이다스 기능이 사고 발생 횟수와 함께 심각도도 모두 줄일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후방 카메라와 같은 일베 규제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모든 신차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북미, 중국, 한국 등 대형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에도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가 자동차들에도 기본적인 에이다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전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최소 수준의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에서 이미 즐기고 계시는 핸드오프 셀프 드라이빙이 있겠습니다. 안전 규제로 인해 SAE 레벨 2 기능에 가까운 것들이 이미 많이 채택되고 있죠. 근래에 나오는 차량에서 다들 보고 계십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는 수준 높은 인텔리전스 컴퓨팅 기반이고요. 다수의 카메라, 라이다 및 레이더의 조합, 강력한 컴퓨팅이 필요한데 전방도로 및 기타 교통 상황을 인지 파악하고 조향 또는 제동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고가 자동차의 고급 기능으로 이미 선택되고 있고요. 이러한 고급 부가가치는 결국 전동 윈도우, 파워 스티어링처럼 추후 중저가 자동차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이미 많은 시범 프로그램이 전세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안전 드라이버가 필요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원격으로 지원센터가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가 안전 관련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결정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로보택시 시스템의 비용은 높지만 운전자 비용이 바로 절감되기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함사는 이미 차세대 기술을 전개하기 위해서 로보택시 중요 마켓 리더와 함께 협력하고 있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은 보다 더 높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점 뚜렷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컴퓨팅은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다른 종류의 즉 이종 프로세싱의 조합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장 왼쪽 명확한 하나의 기능을 위한 ECU 모듈들로 시작해서 여러 개의 ECU를 묶은 도메인 기반 아키텍처를 위한 조널 컨트롤러 채택은 이미 되고 있죠. 이제는 ADAS 기본 기능을 위한 비전이라든가 화려한 칵핏 시스템, 레벨 2 이상의 ADAS, 그리고 결국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점점 더 복잡하고 강력한 컴퓨팅 플랫폼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강력한 컴퓨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안전이 없는 강력한 컴퓨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개발에서 언제나 가장 큰 과제는 안전 인증입니다. 증가만 하는 자율주행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암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솔루션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근래 저희 암사는 자동차 솔루션에 필요한 모든 암 기술을 위해서 세이프티 레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실리콘에서 모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사의 전반적인 안전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펑셔널 세이프티, 즉 안전 기능에 대해 사전 작업을 수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 검증된 IP 제품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테스트 라이브러리, 인증된 컴파일러, 인증된 RTOS와 같이 인증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 툴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개발 방법론과 인증에 의해 준비된 포괄적인 안전 문서가 준비되어 파트너사들이 빨리 오롯이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잠깐 여기서 ADAS 시스템 내의 기능적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센스 단계. 여러 감각 입력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죠. 둘째, 퍼시브, 인지 단계. 앞 센스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히 필터링, 분해, 분석해서 무슨 정보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들어온 영상, 레이더, 라이다 소스 정보로부터 앞, 옆, 뒤 존재하는 차량, 차선 등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된 정보를 통해서 적절한 액션을 결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각 단계에서는 워크로드 성격에 따라 다른 종류 혹은 다른 조합의 컴퓨팅 유닛이 필요한데 암사 IP를 기반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센스, 퍼시브, 디사이드, 액추에이트 단계에서 사용되는 각각 다른 종류 CPU, ISP, GPU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시스템으로 구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생각하는 ADAS와 같이 하이 퍼포먼스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의 하이 레벨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A, 즉 ARM에서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제안하는, 즉 안전 기능을 만족하는 오토모티브 인핸스드 IP 라인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코텍스 A78A 및 코텍스 A65A CPU 클러스터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말리 G78A GPU와 ISP인 말리 C78A가 있고요. CPU와 메모리 뷰를 공유를 위한 코어링크 MMU600A가 GPU, NPU, 디스플레이와 함께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IP들을 연결하는 시스템 백본 인터커넥터로 코어링크 CMN600A가 아래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코텍스 R52로 시스템의 세이프티를 관장하는 세이프티 아일랜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이미 여러 고객께서 개발 중에 계시며 2024년도부터 실제 자동차에 탑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A CPU, A GPU, A ISP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A78A는 가장 최신 안전 기능을 대비한 A CPU로 전작 코텍스 A76A보다 30%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자율주행과 같이 높은 성능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된 CPU입니다. 특히 A 실D,
CL3, ACL-B, CL2 안전 기능이 지원되기 위해 ISO 26112 그리고 IEC 61508이 만족되도록 피처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A 프로세서 클러스터 내부를 보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를 고려해서 레벨 1, 2, 3 모든 캐시 레벨에 메모리 프로텍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외부 인터페이스들, 즉 메인 버스 인터페이스와 ACP 및 페리포트 인터페이스에도 인터페이스 프로텍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세이프티 포인트로 듀얼 락 스텝을 위해서 스프링 락 기능으로 운영하여 ACL-D 시스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CPU 설정으로 모든 CPU 리소스를 활용하는 모드도 가능하여 안정과 함께 성능도 놓치지 않게 하여 ACL-B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말리 G78A는 ARM사의 첫 번째 세이프티 GPU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CL-B, CL2 시스템을 지원하는 GPU로 쉐이드 코어 기준으로 하나에서 24개까지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여 다양한 수준의 GPU 워크로드 처리 규모를 지원합니다. 특히 다양한 세이프티 워크로드 분할 처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GPU 파티셔닝이 가능합니다. 좀 더 GPU 파티셔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왼쪽 단순한 싱글 워크로드를 위해 GPU가 완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습은 각 워크로드의 특정 GPU 코어에서 처리되도록 파티셔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GPU 코어 1, 2에서는 맵 어플리케이션을, GPU 코어 3, 4에서는 클러스터 계기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가장 진보된 형태로 CPU 가상화처럼 GPU 활용을 가상화하여 훨씬 유연하게 다양하고 다른 성격의 GPU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돌아가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A 제품은 ISP인 말리 C78A입니다. 말리 C78A는 최대 리얼타임으로 4채널까지 그리고 최대 18메가픽셀 해상도까지 카메라 소스들을 지원하고 용도에 맞는 다양한 아웃풋 포맷들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ADAS 등과 같은 용도를 위해서 머신러닝, 비전 처리를 위한 용량이 큰 풀 레졸루션 컴퓨터 비전 포맷으로 아웃풋도 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즉각 빠른 운전자 지원을 위한 계기판에 사용될 다운스케일된 디스플레이 포맷으로도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 소스에서 명확한 객체 구별을 위한 ARM ISP 테크놀로지가 말리 C78A에 녹여져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영역들을 정밀히 조정하여 각 프레임 내 정보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적절히 노출되도록 하여 줍니다. 그래서 퍼시브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는 출력물을 만들어 준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차량은 엄청난 코드량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차량은 이미 제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탑재를 넘어 서비스 오리엔티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차량 기능 및 서비스가 동적으로 추가, 변경, 제거하는 컨셉은 자동차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최신 이니셔티브입니다. OEM 입장에서는 차량 라이프 타임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매출 창출에 대한 기대, 고객 입장에서는 딜러보다는 OEM과의 새로운 직접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커스터마이즈 등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코시스템인데요. 결국 차량용 반도체 공급자들은 차별화에 집중할 테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파트너들의 새로운 참여도 기대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오는 또 다른 수준의 혁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메이저 OEM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는 비전에 동참하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가져올 이익이 OEM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 즉 해결돼야 하는 기술적 챌린지가 있겠죠. 쉽게 상상되시는 바와 같이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세서 칩에서도 잘 동작해야 하고, 에코시스템 확대 및 개발 시간 단축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클라우드에서 개발 결과는 실제 차량에서 실행되니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개발 시에 리얼타임 및 안전 인지에 대한 이해하에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잘 정의되고 결국 규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코시스템 하에서 오픈 스탠다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모든 업계 관련자들이 공유 가능한 공통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서프라이 체인에서 효율성 확보와 혁신의 가속화가 가능하기에 오토모티브 업계가 ARM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바라는 요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ARM사는 SOP를 업계에 소개하고 함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OP는 Scalable Open Architecture for Embedded Edge입니다. 인베디드 엣지를 위한 확장 가능한 개방형 아키텍처죠. 시그에서 주도하는 업계 이니셔티브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개발을 베이스로 리얼타임과 펑셔널 세이프티를 반영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챌린지죠. SOP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오픈소스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첫째, 세이프티와 리얼타임 인지를 갖춘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과 같은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둘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프로토타이핑이 가속화되게끔 베이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스택의 구현입니다. 이미 저희 암사는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카지니와 시스템 레디를 성공적으로 업계에 소개하고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OP로 오토모티브 업계로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 SOP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개요 및 방향성을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표준화된 방법으로 차량용 하드웨어 플랫폼의 이해를 통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도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CI/CD를 통한 검증까지 완료해서 이를 바로 차량으로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전개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래 차량 부분부터 보면 차량 전장부 아키텍처는 지역적 혹은 집중식 컴퓨팅으로 통합하면서 공통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향상된 운전자 지원 기능 등 고성능 처리가 필요한 ADA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고성능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위쪽 클라우드를 보면 개발 효율성 및 빠른 전개를 위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기반에서 개발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별 차량으로 배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에 일부는 세이프티와 리얼타임이 중요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개발된 워크로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치하려면 차량에서와 같이 컴퓨팅 리소스 및 리얼타임 및 세이프티에 관련된 제약 조건들을 컴퓨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암사는 클라우드 및 시스템 모델링 관련 주요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키텍처의 베이스가 되는 레퍼런스 스택은 이미 시그 주도하에서 오픈소스화가 되어 초기 버전이 개발되어 업로드가 되어 로드맵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SOP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SOP의 결과물들은 표준화 및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레퍼런스 구현,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레퍼런스 하드웨어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상단에 보시면 정통적인 개발 사이클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본적으로 실리콘 혹은 모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피 프레임워크와 레퍼런스 하드웨어로 초기보다 일찍 개발 시작하고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의 이점은 차량 라이프 사이클을 가로질러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고객 및 업계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굳이 서비스 센터에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OEM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 기반 직접 수익 창출 기회가 더불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한데 약 6개월 정도 개발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파트너사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통해 자율주행 및 ADAS 시대를 맞아 Am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다 높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 자율주행 ADA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전통적인 IP 업체로서 오토모티브 이넨스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높아지는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의 이해를 통해 CPU, GPU, ISP, 시스템 IP 등 오토모티브 이넨스드 제품군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일 IP들의 공급을 넘어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의 이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둘째, 이제 업계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의 비전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Am사는 소피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반복론을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고유 리얼타임, 세이프티 인지 하에서 클라우드에서의 개발은 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새로운 에코시스템 창출로 기존 및 신규 파트너사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